사직 배송이 배송해드릴 두 번째 코너 핫이슈 바로 배송. 오늘 핫바는 안순애 변호사님이 준비하셨네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예요? 요즘에 식당이나 카페 갈 때 반드시 필수로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방역 패스인데요. 맞아요. 예, 이번 주부터 방역 패스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오고 있고요. 그러게요. 방역 패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핫바에 가져왔습니다. 잘하셨네요. 전남 지역은 농촌 지역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고령층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방역 패스 도대체 이 실체가 뭐냐, 어디서 발급받는 거냐, 맞아요.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역 패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좀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특히 전남에서도 오미크론 확인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어제요,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핫바에서 강영구 전남 보건복지국장과 도 방역 상황 그리고 방역 박스에 대한 이모저모 그리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네. 최근에 한평에서 오미크론 확인자까지 나오면서 광주 전남도 연일 100명이 넘고 있거든요, 확진자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전라남도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남도 이제 확진자가 평소보다는 3배 정도 나오고 있다. 그래요? 이 정도 상황이라고 분석하면 되겠는데요. 네.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고령층이 많이 있어서 네, 이제 60세 이상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걱정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한평에서 오미크론까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이고 질병청에도 발표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지 않으면은 다음 주에는 10,000명대 또 1월 달에는 이제 20,000명대까지 갈 수 있다. 아이고, 이런 예.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겠지만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실까요? 전체 한평 관내에 있는 주민들 전수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한 10,000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전수 검사를 해서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밀접 접촉자들, 노출이 심한 이제는 접촉자들은 약 한 434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매일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네.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 핵심이 방역 패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방역 패스라고 하면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그러니까 2차까지 완료를 했다거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했다는 그 일종의 증명서예요. 그런데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곳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떤 곳들일까요? 당초에 5곳에서 11곳이 추가가 돼서 이제 16종이 되겠는데요. 네, 네. 쉽게 이야기하면 식당이라든지 카페, 네. 또 뭐 스터디 카페라든지 도서관, 독서실, 영화관 그냥 모든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 이제 주민들한테 크게 이렇게 불편을 안 주는 곳에 대해서는 네, 네. 방역 패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방역 대책, 특별 방역 대책으로 방역 패스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적용받는 업종의 종사자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개개인의 그 백신 맞은 것이나 이런 걸 갖다 일일이 확인을 갖다 하게 되면은 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출입을 갖다 못하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식사를 오셨다가 고객으로 갖다가 오셨는데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나가라고 하면은 본인들 같은 그 개개인의 그런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 점들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데이터가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떴었고 계속 대기 중이었습니다. QR이 안 되면 그 전화하는 거는 허용이 안 되나요?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대기하는 인원이 많아버리면. 그러니까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가 계도 기간이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가 이미 이렇게 예매를 하신 분들에게 이 모든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저희가 예매하신 분들 중에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공지를 정확하게 드렸지만 현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예매를 하실 분들 혹은 그렇게 예매는 하셨지만 전화번호에 대한 그 개인 정보를 적어놓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극장을 그냥 찾아주셨던 관객분들 중에
PCR 검사가 되지 않고 혹은 미접종을 하신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네, 이런 그 적용 이후에 현장에서 이렇게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직접 그 담당하시는 실무자분들이 좀 와서 확인하시고 또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그 과정이 조금 없다는 거, 네, 그게 좀 앞으로의 상황을 좀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공연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위드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도 채용을 했었대요. 그러다가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이렇게 토론을 하시던데 그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제대로 파악을 해서 방역 패스를 거기에 맞게 정확하게 좀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참 그게 어렵죠. 저희들도 현지를 나가서 보니까요. 네. 아주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인 가게도 있고 또 무인 가게도 있어요. 그럼요.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방역 패스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또 적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정부에 건의도 드렸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 안심콜이라고 있죠. 아, 이제 그냥 전화를 전화하는 거. 걸면은 네. 등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또 QR 코드처럼 이제 전화를 걸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 이 시스템 개선도 부탁드렸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부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요. 특히 QR 코드가 정말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최소한의 수기 명부도 작성하도록 조치를 좀 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앞으로 방역 패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점이 좀 필요해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것이 내년 2월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학원들입니다. 학원 관계자분들도 걱정이 참 많다고 하거든요.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2차를 맞지 못한 학생들이 학원을 못 온다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의 그 학습권이 침해를 당하게 되고 그다음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학생들이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과연 고려를 하고 있는가? 중학생들이 2월 1일까지 2차를 맞게 되는 건 이제 지금 맞고 있습니다. 12월쯤 지금 1차를 맞고 있는데 그럼 1차를 맞고 2차를 맞으려면 최소 2,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맞아야 될 텐데 2월이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2차는 거의 못 맞는 거예요. 그럼 2차를 거의 못 맞는다는 얘기는 중학생들은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어떤 학업의 부진이라든가 그들이 하고 싶었던 공부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은 좀 더 정부에서 세세하게 고려를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년 2월까지 학생들에게 2차 접종을 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이 주된 걱정거리인 것 같네요. 저희는 교육청과 지금 협의해서 12세에서 17세 우리 학생들 접종에 네. 대해서 네, 네.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안전에 이제 방점을 두고 접종률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여기와 연계해서 학교 방역도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그럼요. 예, 정부에서 발표했지만은 학교 이제 밀집도를 3분의 2로 낮추겠다. 그래서 이제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과 맞추어서 네. 또 우리 학교의 방역 대책 또 네. 접종률도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또 발견이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완책도 필요해 보이는데 안순애 변호사님 만약에 방역 패스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는 네.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과태료는 시설 이용자, 사업주 모두에게 부과가 됩니다. 이용자는 10만 원, 그리고 사업주는 1차 위반되는 150, 2차 위반되는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네.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이외에 행정 처분도 따로 부과가 되는데 네. 1차 위반 때는 영업 정지 10일,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간 운영이 중단이 됩니다.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은 규정을 꼼꼼히 좀 살펴셔가지고 손해를 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나 카페 들어가면 손님 죄송한데 QR코드 좀 찍어주세요 하잖아요. 네. 그럼 귀찮아서 안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티격태격 싸우기도 하는데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 주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가 강화가 됐는데요. 네, 네. 이제 사적 모임은 이제 현행 비수도권이 8명에서 4명까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식당 가시더라도 4분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저희가 이제 식당 카페라든지 또 유흥시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9시까지만 가능하겠고요. 나머지 시설들도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앞으로는 10시까지만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 또 행사가 많을 텐데요. 맞아요. 이제 접종자, 미접종자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49명까지만 가능하겠고요.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299명까지만 가능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도 앞으로 300인 이상의 행사 모임에 대해서는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어렵지만은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이 사항을 잘 이렇게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연장은 접종자에 한해서 몇 명까지입니까? 공연장도 299명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미접종자 아니고요. 예. 네, 미접종자는 혼자도 그럼 이용을 못 하는 겁니까? 미접종자는 공연 같은 경우는 백신 패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미접종했으면은 이제 PCR 음성 검사를 하시고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이제 적용할 예정인데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이 적용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그리고 그 적용시설 업종들의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손실 보상에 대한 대응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어요. 이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방역 대책을 강화하게 되면은 네.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그럼요, 되겠습니다. 그럼요. 저희들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부에서도 오늘 발표했었는데 이 부분에 방점을 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손실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우리가 인원을 4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손실 보상, 네. 시간을 또 줄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 네. 또 면적당 인원을 줄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 매출액을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드리겠다고 먼저 발표를 했고요. 네. 또 방역 협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조금 새로운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여행업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인원이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드리겠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선지급 후 보상, 후 정산 이런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 뭐 최저 이제 지원 금액도 당초에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요.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세부 대책은 추가로 이렇게 발표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사실 11월에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는 예상은 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또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나타나서 혼란을 가중시킬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급속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방역 당국은 국민들에게 확실한 신뢰를 주고 또 속도감 있게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영국 국장께서도 앞으로 방역에 더 신경 써주시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부재판 원고들의 투쟁을 격려하며 지켜봐온 그녀의 의연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금주님의 그 불굴의 투지와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는 이어받아서 일본 사회가 아직 이루지 못한 숙제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세상을 떠난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 이금주 회장의 영전에 일본 지원단체와 지인들이 보낸 추도사 일부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남편을 잃은 이금주 회장은 1988년에 69의 나이였습니다.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 초대 회장을 맡았습니다. 그 후 30여 년간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관련 재판으로 일본을 오간 게 한 80여 차례. 참 결과는 번번이 패소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2004년 강제동원 특별법 제정과 그리고 40년 베일에 쌓여있던 한일회담 문서를 공개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에도 큰 버팀목 역할을 했던 고 이금주 회장님. 고인의 큰 뜻을 저희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사직 배송 오늘 배송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따끈한 시사 여러분 앞방까지 직접 배송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